사막의 가장자리에서 밤이 맑게 거칠 때 스바의 새벽은 향신료의 숨결로 시작되었다. 동쪽 산등성이 위로 첫 빛이 새우며들면 유향나무의 은은한 향과 몰약의 깊은 기운이 항만과 시장, 궁전의 처마 위로 얇은 안개처럼 흘렀다. 홍해 남쪽의 따뜻한 바람은 금빛 모래를 부드럽게 흔들고 먼 원정에서 돌아온 낙타들의 발굽 자국을 새듯 지웠다. 이 땅은 바다와 사막, 산과 오아시스가 얽혀 만든 길의 나라였다. 길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신뢰였다. 스바의 사람들은 길을 만들고 지키며 살아왔고 그 길 위로 향료와 금, 보석과 직물, 이야기와 약속이 오갔다. 궁성은 현무암과 석고로 층을 쌓아 올린 단단한 연회처럼 보였다. 검은 돌의 차가운 표면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내부 회랑은 알라바스터 기둥이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새벽에 종이 한 번, 두 번 울릴 때마다 서기관들이 깨어나 기록판을 들고 창고와 항만으로 흩어졌다. 저울은 하루의 첫 무게를 확인했고 도량형을 감독하는 관리가 봉인근을 풀며 수치를 불렀다.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의 길이었고 그 길을 따라 백성의 마음은 안정을 얻었다. 젊은 공주는 이른 시간부터 지도를 펼쳤다. 바다의 흐름과 계절풍의 방향, 사막로와 해로를 잇는 관문, 오아시스의 수원과 물시계의 눈금까지 하나씩 익혔다. 그녀의 손끝은 종려나무 잎이처럼 가늘고 단단했으며 글자를 새길 때마다 마음에도 금을 그었다. 스승이 남긴 마지막 문장은 간결했다. 질서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번영을 낳는다. 공주는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질서를 지키는 자, 그가 곧 나라를 지킨다. 그녀는 종종 가면을 쓰고 시장을 걸었다. 염색공의 손이 물들인 비단의 농담, 대장장이의 망치 끝에서 튀는 불빛, 낙타몰이꾼의 낮고 길게 이어지는 구령, 향료 상인의 눈매에 스친 계산과 미소를 가까이서 보았다. 때로는 항만의 부표가 흔들릴 때 낚싯배의 선장에게서 파도와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별자리가 언제 어디로 배를 몰아가고 어느 바람이 돛을 가득 채우는지 그들은 하늘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공주는 그 이야기를 귀하게 여겼다. 하늘을 읽는 기술은 곧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궁정 안쪽에서는 속삭임이 길어졌다. 왕의 기침은 봄에서 여름을 건너가도 잦아들지 않았고 밤의 기침은 낮보다 깊었다. 노회한 귀족들은 서로의 눈을 피한 채 서서히 동맹을 바꾸었다. 북문을 지키는 장교들의 충성은 강했지만 항만을 장악한 상단의 자본은 유연하고 길었다. 낡은 집안과 새로운 세력, 전통을 지키려는 자들과 변화를 외치는 자들이 조용히 서로를 둘러쌌다. 공주는 오래된 벽화처럼 갈라진 규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규녀를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밤이 더운 숨을 멈추고 새벽이 문턱을 넘어올 때 공주는 홀로 옥상 정원에 섰다. 향나무 사이로 별빛이 천천히 물러나고 서쪽에서 마지막 별 하나가 지평선으로 기울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가만히 모아 올렸다. 높으신 분이여 길을 보여주소서. 말은 짧고 숨은 길었다. 그녀는 길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길을 지키는 자로 자랐다.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그 길 위에 공평함과 자비 그리고 진실의 발걸음을 남기고 싶었다. 새벽 의식이 시작되면 서기관장은 왕실 창고의 문을 열고 봉인을 확인한다. 공주는 그 곁에서 조용히 살폈다. 저울의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의 마음은 먼저 알아차린다. 그날 공주는 측량관에게 도량형의 표준을 다시 새기게 했다. 오래된 쇠추는 표면이 마모되어 눈금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고 있었다. 값은 무게에서 오고 무게는 신뢰에서 온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측량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새 표면을 연마하는 소리가 회랑에 작게 울렸다. 작은 소리지만 비로소 아침이 완성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군사 훈련장에도 나갔다.
방패의 각도, 창의 높이, 대열이 휘어지는 순간을 유심히 보았다. 그녀는 전장을 화려함으로 배우지 않았다. 길과 창고, 항만을 연결하는 움직임의 질서로 배웠다. 움직임이 흐트러지면 대열은 무너지고, 대열이 무너지면 거래가 끊기며, 거래가 끊기면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녀는 병사들의 땀방울이 떨어지는 자리를 끝까지 바라보았다. 나라는 누군가의 피로와 누군가의 숨으로 세워진다. 그 사실을 잇는 통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한난 무렵 그녀는 혼자 기록실에 들어가 긴 호흡으로 한 장의 초안을 썼다. 항만세의 계절 조정, 사막로 오아시스 유지비의 공적 전환, 창고 관리의 이중봉인 제도, 상인 길드와 관부의 분리, 도량형의 정기 갱신, 조항 하나하나가 짧았지만 어떤 문장도 가볍지 않았다. 초안을 접어 봉투에 넣고 왕의 인장이 찍힌 상자 옆에 놓았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결론은 언제나 백성의 얼굴에서 읽혀야 한다. 밤이 지나고 또 다른 새벽이 올 때까지 그녀는 사람들의 눈빛으로 문장을 다듬을 것이다. 저녁녘, 하늘은 석류 껍질처럼 붉게 물들었다. 궁정의 회랑을 지나던 원로 한 사람이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공주 전하, 별이 바뀌면 계절도 바뀝니다. 박제된 은유가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꺼내야 할 때는 가장 단순한 말이 가장 무겁다.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계절이 바뀌면 씨앗도 달라져야겠지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고 더 들어야 할 마음이 많았다. 밤이 다시 깊어질 즈음 왕의 침전에서 희미한 등불이 흔들렸다. 고요한 숨결과 끊어지는 기침 사이에 궁정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공주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문살 사이로 번지는 빛의 떨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지 않는 문도 때로는 다짐이 된다. 그녀는 돌아서서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밤바람은 낮보다 차가웠고 다른 사막 위로 하얀 길을 그었다. 새벽 직전 첫 종이 울리기 전에 사절이 북문으로 들어왔다. 먼지를 뒤집어 쓴 기마의 어깨에는 비당근으로 묶인 작은 상자가 매어 있었다. 상자는 왕실 인장의 실금이 가늘게 흠집 나 있었다. 사절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말없이 상자를 올렸다. 공주는 숨을 들이마시며 그것을 받았다.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궁정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 새벽과 낮 사이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동쪽 하늘이 옅은 빛휘색으로 밝아오자 스바의 새벽이 다시 시작되었다. 공주는 궁정의 중심, 하늘을 향해 열린 넓은 뜰로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멈추지 않았고 눈빛은 고요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는 향나무 잎이 살짝 흔들리고 앞쪽으로는 햇살의 가장자리가 돌바닥 위로 번져들었다. 아직 왕관은 그녀의 머리 위에 없었다. 그러나 왕관의 무게는 이미 그녀의 어깨와 말에, 마음과 걸음에 내려앉아 있었다. 아침의 첫 바람이 궁정을 가로지르는 순간 공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문턱을 넘고 있었다. 동력의 빛이 궁정의 돌바닥을 얇게 덮기 시작할 무렵 공주는 전야에 받은 작은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다. 비당근을 조심스레 풀고 뚜껑을 젖히자 내부에서 낡은 인장 반지와 짧은 서찰이 나왔다. 서찰의 글씨는 결연했으나 마지막 획이 미세하게 떨려 있었다. 밤사이 왕의 숨이 길을 다했음을 알리는 문장, 그리고 권력 공백 속에서 혼란을 금한다는 최후의 명령. 질서가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진다. 그가 늘 하던 말이 마지막 문장에 다시 적혀 있었다. 공주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반지는 무거웠다. 금의 무게 때문만이 아니었다. 해가 더 올라간 후 북문에서부터 조심스러운 북소리가 이어졌다. 궁정의 관리들이 흑포를 둘러쓰고 행렬을 맞았다.
왕의 부고가 국내에 선포되자 회랑의 바람까지 잠깐 멎은 듯 고요해졌다. 울음은 규례 속에 머물렀고 속삭임은 의례 뒤로 물러났다. 서로의 얼굴을 엿보던 시선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 이제 누군가 질서의 자리를 채워야 했다. 원로회의가 소집되었다. 현무암으로 쌓은 회당의 중앙에 둥근 돌상이 놓이고 그 위에 왕실 인장과 도량형 표준, 항만의 봉인이 나란히 올려졌다. 공주는 상 앞에 섰다. 원로 중 한 사람이 문서의 마지막 구절을 큰 소리로 읽은 뒤 인장 반지를 공주의 쪽으로 밀었다. 길의 백성은 길의 수호자를 원합니다. 말은 단순했지만 그 뒤에 얽힌 이해관계와 무게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항만 세력을 등에 어분 귀족 하나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다. 전하, 아직 상복의 날들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장례 뒤로 미루어야. 말끝은 부드러웠으나 눈빛은 가늘었다. 공주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보았다. 결정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그녀는 상 위에 도량형 추를 들었다. 무게는 공정해야 하고 길은 안전해야 하며 말은 참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부터 나라의 기준입니다. 장례는 예법대로, 통치는 흔들림 없이. 정적이 한 차례 지나간 뒤 서기관장이 무릎을 꿇고 기록판을 펼쳤다. 원칙의 세 문장이 새겨지는 소리가 회당의 공기를 가볍게 갈랐다. 그 소리와 동시에 주춤하던 시선들이 방향을 잃었다. 누군가 미소를 거두었고 누군가는 땀을 훔쳤다. 공주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지 않고 다시 상 위에 올려놓았다. 왕관은 의식에서 제 머리에 얹히겠지만 이 반지는 모든 공적 문서에 마지막으로 찍힐 때만 제 손에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장, 반지는 오늘부터 이중 보관합니다. 상단의 대표가 잠깐 고개를 떨구었다. 개인의 손이 공적 봉인을 오래 쥐지 않게 하려는 선언이었다. 장례의식은 해가 기울 무렵 시작되었다. 현악기의 낮은 선율, 울창한 향나무 사이로 퍼지는 유향의 기척, 검은 기장의 깃발이 바람을 받아 부드럽게 흔들렸다. 공주는 맨 앞줄에서 끝까지 서 있었다. 울음이 규례를 넘어 군중의 슬픔이 되지 않도록, 예의 안에서 마음이 흘러가도록 그녀는 한치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밤이 내려 완전한 어둠이 머물자 마지막 횃불이 꺼졌고 모두가 뒤돌아설 때 공주는 혼자 잠시 더 서 있었다. 그 시간은 누구도 대신 서줄 수 없는 자리였다. 다음 날 즉위식이 열렸다. 돌로 만든 넓은 뜰 중앙에 검은 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하얀 알라바스터 의자가 놓였다. 구리 나팔의 길고 깊은 소리가 서쪽 성문까지 퍼져나갔다. 공주는 흑포를 걷어내고 은빛 가장자리가 있는 간결한 예복으로 갈아입었다. 관복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선이 정확했다. 원로들이 나란히 다가와 왕관을 받쳐들었다. 순간 바람이 잠깐 멎는 듯 고요가 흘렀다. 왕관이 그녀의 머리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무게가 어깨에서 머리로 옮겨가는 동안 공주의 호흡은 일정했다. 나는 길을 지키고 무게를 공정히 하며 말에 거짓을 섞지 않겠다. 그녀의 맹세는 군중에게 돌려주는 약속의 언어였다. 굶주린 자가 저울을 의심하지 않도록, 상인이 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장정이 군령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은 약한 자의 울타리가 되고 조세는 길의 유지가 되며 봉기는 모두의 신뢰가 될 것이다. 군중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가슴 위에 손을 올렸다. 의식이 끝나자 공주는 즉시 첫 조치가 아니라 첫 기준을 공표했다. 서기관장이 나와 세 줄의 글을 큰 소리로 읽었다. 도량형은 계절마다 갱신한다. 항만과 사막로의 경비는 공적 비용으로 유지한다. 공적 봉인은 이중 봉인으로 시행하고 사적 손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한다. 문구는 짧았지만 나라의 숨을 고르게 만드는 맥박이었다. 항만 세력을 대변하던 이가 한 발 앞으로 나와 물었다. 경비의 공적 전환은 재정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공주는 대답했다.
길이 끊기면 거래가 죽습니다. 거래가 죽으면 세금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길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금입니다. 말은 단단했고 논리는 간명했다. 그녀는 바로 현장을 돌았다. 항만의 본긴 창고 앞에서 본긴근의 마모를 확인하고 저울의 수평을 눈으로 맞추며 창고 대장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을 잠깐 바라보았다. 오늘 오래된 저울추의 표면을 모두 다시 연마하세요. 새 표면은 백성의 신뢰와 같습니다. 대장은 두 손으로 추를 받들었다. 시장 골목에서는 염색공의 물통 가장자리에 달라붙은 침전물을 들추어 보게 하고 변경의 훈련장에서는 창 끝의 높이를 군법대로 다시 맞추게 했다. 바뀐 것은 자잘했지만 모두가 알아차리는 변화였다. 작은 것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정오 무렵 궁정의 외뜰에서 민원의 날개를 편 사람들이 줄을 섰다. 공주는 문답을 길게 느리지 않았다. 사실을 먼저, 가정을 나중에, 증거를 앞에, 명분을 뒤에,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절차를 확인하라. 그녀는 세 문장을 옮겨다니며 반복했다. 말은 규칙이 되었고 규칙은 사람을 보호했다. 기세로 눌러보던 몇몇은 규칙 앞에서 길을 바꾸었다. 그들이 돌아선 뒤에야 공주는 숨을 짧게 내쉬었다.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지켜진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오늘 더 배웠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원로 회의는 마지막 절차로 왕실 인장 반지의 보관처를 결정하려 했다. 공주는 그 논의를 멈추게 하고 반지를 직접 들어 서기관장의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열쇠 2개를 서로 다른 손에 쥐어주었다. 서기관장과 도량형 감독이 함께 열고 함께 닫습니다. 어떤 명령도 혼자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회당 안쪽에서 작은 탄식이 났으나 그 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대신 어딘가에서 안도의 기척이 일었다. 아무도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안도였다. 밤이 내리자 공주는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낮에 내린 수많은 결정과 짧은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모았다. 높으신 분이여, 제가 세운 기준이 저를 묻게 하소서. 통치자는 먼저 자신에게 법을 씌워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왕관이 머리 위에 있을 때보다 그 왕관이 내려와 마음을 누르는 시간이 더 길 것임도 알았다. 그러나 마음이 무거울수록 발걸음은 가벼워져야 했다. 백성이 그 발걸음을 따라오도록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벽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다시 불기 시작했고 도시의 등불들이 저마다의 작은 별이 되어 흔들렸다. 내일은 항만의 표준표, 갱신이 시작될 것이고 오아시스의 수원점검대가 사막으로 떠날 것이다. 그리고 궁정에서는 원칙을 조문으로 다듬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아직 시작이었다. 공주는 고개를 들었다. 왕관의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다. 그 무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였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 위에 스바의 아침이 다시 올 것이었다. 초여름의 끝자락, 바다는 북쪽에서 온 바람에 엷은 소금 비늘을 세웠다. 항만의 뱃전에는 모래먼지와 함께 낯선 나무 냄새가 걸려 있었다. 우리 바다의 배들이 싣고 오는 유향과 모략의 향과는 다른 수지와 수액이 진하게 밴 향기였다. 항만 대장은 그 냄새의 이름을 백향목이라 했다. 북쪽 산에서 자란다는 나무, 바람과 안개의 계절을 통과한 나이테가 그 향을 만들었다고. 그 향과 함께 이름 하나가 항만의 돌바닥과 시장의 지붕 위를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솔로몬. 먼 곳의 이름은 대개 이야기보다 먼저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상단에 기록군이 아라비아의 교역로와 두로의 범선을 오간 영수증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예루살렘 왕실 구매. 도량형 감독은 다른 표를 내밀었다. 곡식, 기름, 포도주의 치수가 질서정견합니다. 저울이 거짓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의 수치입니다. 항만을 드나드는 상인들은 서로 다른 길에서 같은 소문을 주었다. 예루살렘에 새 집이 세워졌노라. 하늘의 이름을 위해 노래와 제사의 질서를 갖춘 집이, 그 집을 세운 왕이 지혜로 이름을 얻었노라.
솔로몬. 나는 소문을 소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길의 나라는 길의 진술을 요구한다. 두로에서 온 선장은 팔뚝의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다. 에시온게벨의 항만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나무와 돌과 금이 쌓이는 곳에서 질서는 곧 생명입니다. 사막로를 넘어온 낙타무리는 바람의 방향을 말했고 그 바람이 계절마다 바뀌는 데 맞춰 예루살렘의 시장이 박동하듯 열리고 닫힌다고 덧붙였다. 서로 다른 증언이 하나의 맥을 이루었다. 저울과 봉인, 그리고 길. 우리가 지키려는 세 가지의 언어가 저 나라에서도 쓰이고 있었다. 궁정의 회랑에 해가 기울 때 한 서기관이 조심스레 두루마리 반 토막을 내 앞에 올렸다. 북쪽 상단이 퍼뜨린 수수께끼였다. 입이 없으나 말하고 손이 없으나 건네며 발이 없으나 모든 길을 간다. 그러나 그를 거짓으로 만들면 모든 길이 끊어진다. 그는 누구인가? 서기관들은 낮부터 밤까지 의견을 분분히 내었지만 결을 맞추지 못했다. 나는 잠시 두루마리를 덮고 시장을 떠올렸다. 첫 새벽 내가 다시 깎게 했던 저울추의 표면, 글이다. 내가 말했다. 글이 거짓이면 계약이 무너지고 계약이 무너지면 길이 사라진다. 서기관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수수께끼는 북쪽의 지혜를 과시하기 위해 보낸 장난이 아니었다. 질서의 근본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날 밤 옥상 정원에서는 바람이 조금 더 북쪽 냄새를 실었다. 별빛은 먼 길의 지도를 펴듯 서서히 자리를 바꾸었고 향나무 그림자는 돌바닥 위에서 얇은 선으로 늘어졌다. 나는 모아 쥔 손바닥을 느리게 펴며 물었다. 높으신 분이요, 제가 들은 노래가 참 노래인지 발로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대답은 소리로 오지 않았다. 대신 낮부터 마음속에서 자라던 문장이 또렷해졌다. 길의 백성은 길에서 배운다. 우리는 길을 만들고 길을 지키며 길에서 진실을 확인한다. 책상 위의 보고가 아니라 모래와 바람, 물결과 사람의 호흡에서. 아침이 밝자 원로 회의를 열었다. 나는 그들에게 소문을 나열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길에서 모인 증언의 합을 보여주었다. 도량형의 정확함, 항만의 질서, 장정의 복무, 서기관 문서의 일관, 그리고 성전이라 불리는 집에서 울린 노래의 질서. 우리는 상인들의 입을 통해, 장교들의 눈을 통해, 서기관들의 손끝을 통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원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원로는 긴 침묵으로 반대의 뜻을 감추었다. 항만 세력을 대변하는 이는 부드럽지만 선명하게 물었다. 전하께서 직접 길에 오르신다면 국정의 연속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사절을 보내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잘라내지 않았다. 길의 나라는 급한 칼끝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사절은 우리의 말과 선물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와 심장은 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서서히 시선을 돌렸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저울과 봉인과 길이라면 그 길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직접 보아야 합니다. 책상 위의 지도는 바람을 모릅니다. 침묵이 한 바퀴 돌았다. 끝에 선 원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떠나시려면 떠나도록 하십시오. 다만 떠나기 전에 돌아올 길도 함께 정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는 자가 먼저 돌아올 길을 정하는 것, 그 말 속에는 충성도, 반대도 함께 있었다. 전고 무렵 항만의 사공이 작은 상자를 올렸다. 북쪽 항구에서 떠난 배가 전한 예루살렘의 화폐와 작은 그릇이었다. 그릇의 소금기는 해풍과 땀의 짠맛이 뒤섞여 있었고 내벽에는 곡식의 가늘고 매끈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릇 하나가 긴 길의 끝을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그릇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우리의 유향과 모략이 누군가의 예배에 쓰였을까? 우리의 금이 누군가의 집을 빛냈을까? 물음은 먼 곳으로 흘러갔고 그 물음의 끝에서 하나의 결심이 또렷해졌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나는 서기관장과 도량형 감독, 항만 대장을 불렀다. 말은 길게 하지 않았다. 내가 길에 오를 것입니다. 세 사람의 숨이 약간 흔들렸다. 나는 덧붙였다. 길에 오르는 이유는 궁금함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우리의 원칙이 우리만의 원칙이 아니도록
우리의 질서가 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항만 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무릎을 꿇어 짧게 맹세했다. 서기관장은 아무 말 없이 기록판을 열었다. 기록되어야 할 문장이 그 앞에 있었다. 밤이 와서 성벽 위에 횃불이 하나씩 켜질 때 나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왕관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했다. 떠남은 통치자의 얕은 호기심이 아니라 나라의 깊은 호흡을 위한 결단이어야 한다. 나는 손을 모았다. 높으신 분이여, 제가 떠나는 동안에도 법이 저를 먼저 묻게 하소서. 제가 없는 동안에도 길이 길로 남게 하소서. 바람이 향나무 사이를 지나며 짧은 대답처럼 스쳤다. 내일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결심을 공개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나는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했다. 나는 길 위에서 확인하겠다. 새벽 안개가 항만을 낮게 감싸던 날, 나는 회랑의 가장 안쪽 방에 지도를 펼쳐놓았다. 바람의 달력, 오아시스의 물 높이, 사막로의 표석, 그리고 바닷길의 계절풍이 격자처럼 교차했다. 종려 잎으로 만든 책갈피에는 떠날 길과 돌아올 길이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떠나는 길은 확인을 향한 길, 돌아오는 길은 나눌 지혜를 위한 길이었다. 두 길을 하나의 호흡으로 묶는 것이 오늘의 과제였다. 첫 번째로 정한 것은 부재의 질서였다. 내가 없는 동안 나라가 내 이름에 기대지 않도록, 이름보다 원칙이 먼저 움직이도록 원로 회의에 세 줄을 더했다. 세금과 도량형은 계절갱신을 어김없이 시행한다. 항만과 사막경비는 상설편제로 전환한다. 봉인과 인장은 두 사람의 손에서만 열리고 닫힌다. 나는 열쇠 하나를 서기관장에게, 다른 하나를 도량형 감독에게 건넸다. 내가 서명해야 할 문서는 길 위에 있는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이름 없이도 흘러가야 합니다. 이 약속은 곧 내 부재의 시험이자 이 나라의 성숙을 가늠하는 눈금이었다. 둘째는 사절단과 호위였다. 병사는 숫자보다 질서가 중요했다. 선두에는 정찰을 맡은 기마열이 바람을 읽고 그 뒤로 지도를 든 서기관 둘이 이동 기록을 남긴다. 물과 사료를 담당하는 낙타꾼은 대열의 맥박을 맞추고 마지막에는 후미방어대가 추스르는 구조다. 각 대열에는 짧고 명확한 규칙을 줬다. 신호는 3가지, 손짓은 2가지, 말은 1마디. 길에서 말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커진다. 두려움을 줄이는 것은 무용담이 아니라 절차였다. 셋째는 선물과 화물이었다. 길의 나라가 다른 왕을 찾을 때 빈손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물은 허영의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를 가져야 했다. 금고에는 덩어리보다 무게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련을 다시 냈고, 유향과 모략은 해풍을 이겨내는 항아리에 단단히 봉했다. 나는 보석상을 불러 각각의 돌에 빛의 기록을 붙이게 했다. 어느 광산의 깊이, 어떤 결의물이 흘렀는지, 누구의 손을 거쳐 깎였는지, 빛은 길을 지나며 생깁니다. 이 돌들은 우리 길의 역사입니다. 그 말에 보석상은 미세한 미소로 대답했다. 허영의 언어가 아닌 길의 언어로 선물을 포장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품격이었다. 넷째는 경로 선택이었다. 사막로는 오아시스가 촘촘해 안전하지만 느리다. 바닷길은 계절풍을 타면 빠르나 바람이 변심하면 모두가 표류한다. 나는 사막로를 주로, 해로를 보조로 삼았다. 항만 대장은 바람의 달력을 펼치며 말했다. 지금 떠나면 돌아올 때에 바람이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떠남과 돌아옴이 서로를 미리 밝히는 시간표, 그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얹었다. 오아시스마다 물 높이와 소금기, 약초의 종류를 기록한 표가 가죽에 새겨지고, 모래 폭풍이 잦은 구간엔 예비 표석 묶음이 실렸다. 다섯째는 내정의 빈틈을 막는 일이었다. 항만의 저울은 하루에 2번 눈금을 확인하고 상단 길드와 관부는 분리해 견제한다. 재판은 속도를 늦추지 않되 증언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가정보다 사실, 명분보다 증거. 내가 늘 말해 온 2줄을 돌기둥 뒤편에도 새기게 했다.
장교들에게는 구호를 바꾸게 했다. 성문은 힘으로 지키되 길은 신뢰로 지킨다. 칼과 저울이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떠남은 기술과 규칙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나는 시장으로 나가 염색공의 물빛을 보고 대장장이의 불꽃을 바라보며 낙타몰이꾼의 구령을 들었다. 그들의 눈빛으로 내 결심의 언어를 점검했다. 항만의 부표 곁에서는 소금에 굳은 밧줄을 만지며 말했다.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이 밧줄의 질서가 우리를 대신 묶어줄 것입니다. 선장은 고개를 숙였다. 떠나는 자의 말이 돌아오는 자의 다짐이 되도록 수수께끼의 날도 준비했다. 나는 작은 상자에 얇은 판을 넣었다. 질서, 길, 진실, 내가 다루어 온 세 단어를 서로 다른 모양의 문장으로 깎아 넣었다. 질문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묻고 우리가 답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바람과 모래, 물결의 냄새를 가져야 했다. 책상에서 깎은 지혜가 아니라 길에서 연마한 지혜로. 출발 사흘 전 변경에서는 대열 점검이 있었다. 방패의 각도, 창끝의 높이, 짐수레의 차축 소리, 낙타 발굽의 덧발, 사소함이 질서를 만든다. 서기관은 기록판에 모서리에 정확성이라고 적었다. 모서리가 정확하면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밤에는 정찰열이 성벽 밖 모래의 결을 읽었다. 발자국의 깊이, 바람자국의 방향, 여우가 지나간 흔적까지. 길은 먼저 보이는 자의 것, 다음이 걸어가는 자의 것이었다. 출발 전날 나는 옥상 정원에서 별을 올려다보았다. 왕관의 무게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졌다. 떠남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원칙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다. 나는 손을 모으고 아주 짧게 속삭였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법이 저를 먼저 묻게 하소서. 제가 떠나는 동안에도 길이 길로 남게 하소서. 바람이 향나무 잎을 한번 스치고 되돌아왔다. 되돌아오는 바람, 돌아올 길의 징조 같았다. 동이 트기 직전 북문 아래에 행렬이 섰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짐은 가죽끈으로 마지막 봉인을 받았다. 금과 향은 각각 다른 봉긴 문양을 새겨 뒤바뀌지 않도록 했고 물 한가리에는 햇빛을 막는 덮개가 씌워졌다. 선두 기마의 깃대는 아직 펴지지 않았고 신호의 나팔은 침묵 속에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서기관은 첫 장의 여백에 날짜를 적고 그 아래 한 줄을 남겼다. 길의 시작은 침묵의 결정에서. 나는 성문 그늘에 멈춰 섰다. 등 뒤로는 밤과 나라가 서 있고 앞쪽에는 모래와 바람 그리고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 발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호흡은 이미 길을 향해 가 있었다. 북문 위에서 해의 첫 가장자리가 돌 위로 번져들었다. 문은 아직 닫혀 있다. 딱 봉인의 마지막 매듭이 조용히 당겨졌다. 그리고 고요가 한 번 더 나라를 감싸 안았다. 북문의 빗장이 천천히 들릴 때 성벽의 그늘이 우리 행렬의 어깨 위에서 물러났다. 첫 신호 나팔이 짧게 울리고 선두 기마가 깃대를 반쯤 펼쳤다. 낙타들은 무릎을 떼며 낮은 소리를 냈고 짐수레의 차축이 모래 위에 얇은 선을 그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봉인의 매듭을 손끝으로 눌렀다. 신호는 3가지, 손짓은 2가지, 말은 한마디. 우리가 길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다시 가슴에 새겨졌다. 아침 바람은 사막의 냄새를 깨끗이 실어왔다. 유향과 모략을 품은 항아리들이 가죽끈에 단단히 묶이고 금고에는 돌연의 가장자리를 비단으로 싸서 서로의 모서리를 상하게 하지 않게 했다. 서기관 둘은 이동 기록판의 첫 줄에 날짜와 시간, 기온, 바람의 방향을 새겼다. 물 담당 장정은 항아리마다 물높이 표시를 맞추고 그림자 길이로 다음 휴식 지점을 계산했다. 그림자는 우리의 시계였고 발자국은 우리의 지도가 되었다. 사막의 첫 구간은 낮지만 긴 파도처럼 완만했다. 마른 풀과 낮은 떨기 사이로 도마뱀이 스쳐 지나갔고
바람 자국이 모래 위에 산등성이처럼 겹쳤다. 선두 정찰은 모래의 결을 만져보고 발자국의 깊이로 낙타의 피로를 가늠했다. 우리 대열은 네 구간으로 나뉘어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다. 간격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먼저 퍼진다. 두려움은 말수를 늘리고 말이 늘면 규칙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선택했다. 필요한 말만 필요한 순간에. 전고 무렵 첫 오아시스가 나타났다. 물의 표면은 하늘빛을 얕게 머금었고 가장자리에는 염분이 얇은 꽃처럼 피어 있었다. 도량형 감독이 작은 유리병에 물을 떠 소금기를 확인하고 서기관이 식물의 인맥을 기록했다. 나는 물을 먼저 짐술해 준 뒤 사람들에게 나눴다. 길의 질서는 약한 것부터 지키는 것. 이 문장은 궁정에서도 사막에서도 같았다. 짧은 휴식 동안 낙타의 발굽에 덧발을 갈아 끼우고 짐끈의 마찰 부위를 다시 감았다.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죽이 숨 쉬는 소리, 금속이 서로를 어렵게 대하는 소리, 그 사이로 바람이 통과했다. 다섯째 신호가 지나갈 즈음 먼 지평에 먼지 기둥이 솟았다. 정찰이 급히 돌아와 모래 위에 짧은 선들을 그렸다. 여기 그리고 여기. 네 마리의 가벼운 말발굽, 대열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흔적. 도적이 모래를 검객처럼 쓴 듯한 궤적이었다. 나는 대열을 한 칸 접어 속도 대신 질서를 선택했다. 후미가 선두와 시야를 잃지 않게 손짓 두 개가 공중에서 교차했다. 우리 깃대는 바람과 함께 낮게 흔들렸다. 길은 힘으로만 지키지 못한다. 길은 먼저 보는 자가 지킨다. 해가 기울 때 바람의 결이 갑자기 바뀌었다. 정찰이 외쳤다. 모래바람. 준비된 절차가 동시에 작동했다. 낙타를 무릎 꿇리고 짐 위로 덮개를 내리고 얼굴과 코를 천으로 감쌌다. 대열의 사람들은 안내밧줄로 서로의 허리를 이어 하나의 몸처럼 엎드렸다. 첫 파도는 뺨을 사포처럼 스쳤고 두 번째 파도는 귀를 막았다. 모래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렸고 시간은 바늘 없이 움직였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짧게 나눴다. 높으신 분이여, 우리가 스스로 세운 절차가 우리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의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우리를 묶는 매듭이 되었다. 바람이 잦아들자 모래 위에는 새로운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서기관은 대열의 위치를 다시 잡고 정찰은 오아시스 표석을 파내어 예비 표석으로 보강했다. 우리는 숫자를 셌다. 사람, 짐, 낙타, 물, 불씨.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대신 하나가 더해졌다. 서로의 숨을 믿는 마음의 무게. 그 무게는 금으로 잴 수 없었지만 대열의 발걸음에 분명히 실렸다. 사흘 뒤 사막의 결은 돌과 자갈의 결로 바뀌었다. 바람에 깎인 바위가 물결처럼 겹치고 낮은 협곡이 소리의 통로가 되었다. 우리는 협곡 입구에서 대열을 더 촘촘히 세웠다. 소리는 적을 때 멀리 간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게 말했다. 발자국이 메아리로 돌아오는지, 발소리 사이에 타인이 섞이는지, 후미의 장정이 귀로 거리를 쟀다. 그때 반대편에서 향나무와 수지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행렬이었다. 짧은 의례 후 그들의 선두와 우리의 정찰이 물과 길의 소식을 교환했다. 서쪽 오아시스는 물이 얕고 동쪽 고개는 바람이 약속을 바꿉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작은 백향목 조각을 건넸다. 바다와 산의 냄새가 함께 배어 있었다. 나는 유향 한 병을 담례로 주며 말했다. 길에서 만난 향은 오래 기억됩니다. 서로의 눈빛이 짧게 웃었다. 길 위의 인사는 오래 남지 않지만 기억은 오래 남는다. 다음 날 새벽 대열의 한 낙타가 무릎을 오래 들지 못했다. 짐의 균형이 미세하게 틀어져 어깨에 상처가 난 탓이었다. 나는 선물을 일부 내려 무게를 다시 배분했다. 보석상은 말없이 연장을 꺼내 돌의 자리와 천의 결을 바꾸었다. 우리는 보이는 손실을 선택했다. 길에서 피하려는 손실은 더 큰 손실이 되어 돌아온다. 저녁이 되자 낙타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맞추었다. 작은 결정이 대열 전체의 리듬을 살린 순간이었다. 밤하늘은 낮보다 더 정확했다. 별들은
침묵의 나침반이었다. 정찰은 별자리의 이동으로 새벽 바람을 읽고 서기관은 모래의 냄새로 습도를 기록했다. 나는 잠시 뒤로 물러나 대열의 숨을 들었다. 숨이 고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길은 스스로 길이 된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내가 떠나오기 전에 세운 세 줄의 원칙을 다시 떠올렸다. 무게의 공정, 길의 안전, 말의 진실, 사막의 밤은 그 세 줄을 별빛처럼 또렷하게 해주었다. 다섯 번째 오아시스에서 우리는 짧은 장터를 만났다. 소금, 가죽, 말굽 덧발, 말린 대추가 자그마한 천 위에 올랐다. 나는 물을 넉넉히 사지 않았다. 대신 물길의 지도를 샀다. 지도는 종이가 아니라 증언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 바위는 여름에 그늘을 하나 더 줍니다. 이 모래는 비가 오면 지늘기 되어 발을 잡습니다. 그들의 말은 길 위에 세워둔 표석 같았다. 서기관은 그 말을 글로 붙잡았고 도량형 감독은 그 글을 다시 표준으로 묶었다. 우리가 배운 지혜가 우리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지평선의 선이 달라졌다. 사막의 호흡이 낮아지고 언덕의 윤곽이 겹겹이 떠올랐다. 바람 속에는 먼 나무의 냄새가 얇게 섞였고 돌은 모래보다 무겁고 단호했다. 우리는 마지막 오르막에서 대열을 다시 정비했다. 깃대가 천천히 펴지고 신호 나팔이 짧게 3번 울렸다. 가죽 덮개가 정리되고 봉인의 매듭이 마지막으로 확인되었다. 나는 물 한가리의 마지막 눈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계산은 흔들리지 않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언덕의 돌을 불에 달군 쇠처럼 붉게 물들일 때 앞선 정찰이 손을 높이 들었다. 대열의 속도가 자연스레 느려졌다. 먼 지평, 위로 옅은 석빛의 도시가 떠올랐다. 낮고 넓은 자락이 아니라 언덕 위에 겹쳐 쌓인 담과 집, 그리고 저 멀리 문이 윤곽. 나는 말고삐를 당기지도 놓아주지도 않았다. 눈만으로 그 문을 보았다. 우리가 긴 길 위에서 잃지 않으려 했던 3가지, 무게, 길, 말, 그 모든 것을 시험할 자리였다. 바람이 조용히 스쳤다. 유향 항아리의 봉인근이 아주 작게 울렸다. 우리의 숨이 한 번에 모이고 발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다. 예루살렘. 그 이름이 입술에 닿았지만 소리로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문 밖에 있었고 길의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으로 남아있었다. 해가 도시의 가장자리를 금으로 감싸는 순간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길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눈이 말을 시작할 차례다. 그리고 우리는 언덕의 마지막 그림자 속에서 잠시 멈췄다. 문이 보이는 자리. 그러나 아직 다가가지 않은 거리에서 언덕의 마지막 그늘을 벗어날 때 돌빛 도시는 새벽 햇살을 받아 얇은 금가루처럼 빛났다. 석회석 담장이 겹겹이 포개져 있고 은빛 올리브 잎이 바람에 뒤집힐 때마다 도시의 가장자리가 물결처럼 흔들렸다. 우리는 말고삐를 단단히 쥔 채 멈췄다. 길의 시작은 침묵의 결정에서, 그리고 길의 끝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선두 정찰에게 손짓 2개를 보냈다. 한 사람은 성문으로, 한 사람은 측면의 보루로. 문과 성벽은 길의 입술과 이빨 같아서 먼저 인사를 걸어야만 열렸다. 잠시 뒤 막루 위의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바뀌었다. 검은 띠가 2번 흔들리고 흰 띠가 1번 접혔다. 평화의 신호였다. 성문 앞까지 나온 예루살렘의 사절은 먼지의 띠를 따라 느리게 다가왔다. 선두에는 번듯한 갑옷을 입은 장교가, 그 옆에는 얇은 기록판을 든 서기관이 섰다. 그들의 첫 동작은 칼이 아닌 저울이었다. 우리 봉긴의 끈과 문양을 눈으로 확인하고 동행인원의 수와 말의 숨을 헤아렸다. 칼끝 대신 절차가 앞서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지켜온 3줄, 무게의 공정, 길의 안전, 말의 진실, 그 언어를 그들도 알고 있었다. 사절은 품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내밀었다. 길 위에 먼지를 씻는 물, 들어오는 자를 위해 준비된 환대의 첫 표시였다. 우리는 먼저 낙타의 입을 적시고 다음에 사람의 입술을 적셨다. 약한 것부터 지키는 순서, 그 순서가 도시의 문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장교는 예식을 설명했다.
문 안쪽의 넓은 뜰에서 입성 의례를 치른 뒤 사절단의 장막은 외곽에, 전하의 숙소는 궁정 인근의 정원집에 마련됩니다. 선물은 오늘 봉인만 확인하고 개봉은 왕의 면담 이후에. 말은 간결했고 예법은 정연했다. 성문이 드디어 안쪽으로 열렸다. 두꺼운 목재와 금속 못이 스치는 낮은 소리가 속을 울렸다. 우리는 대열을 길게 펴지 않고 얇게 접어 들어갔다. 양옆으로는 돌계단이, 내려앉은 집들, 빵 굽는 냄새와 제사에 쓰인 기름의 은근한 향이 섞여 흘렀다. 골목마다 물바디가 깨끗이 쓸려 있었고 상인들의 차양은 같은 높이로 그늘을 드리웠다. 눈에 보이는 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드러낸다. 나는 발끝으로 돌바닥의 경사를 살폈다. 비가 오면 흘러갈 길과 모일 곳이 미리 정해져 있는 도시였다. 입성뜰은 백향목 기둥이 그늘을 들이운 넓은 장이었다. 기둥의 결 사이로 바람이 지나며 수지 냄새가 났다. 그늘 끝에는 예복을 갖춘 인물들이 정렬해 있었는데 그들의 허리띠 매듭과 상의의 주름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궁정에서 배운 눈으로 그 정렬을 읽었다. 보이는 예의는 보이지 않는 법의 얼굴이었다. 서기관은 우리 인원과 화물의 개수를 다시 점검했고 봉인은 손대지 않은 채 두 사람이 함께 확인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이 내 서기관에게 말했다. 서로의 글이 서로의 길을 보호하길. 두 문장이 맞물리듯 두 기록판의 빈칸이 같은 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행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천천히 베일을 바로잡았다. 길에서 파여진 내 마음의 결이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길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었다. 왕관의 무게는 머리 위에 있었지만 오늘은 말의 무게가 더 중요했다. 말은 봉인처럼 한 번 찍히면 오래 남는다. 나는 말을 아끼고 시선을 길게 하기로 했다. 내 주머니에는 얇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질서, 길, 진실, 깎아 넣은 판이 가만히 잠들어 있었다. 오늘은 그 상자를 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보는 날이었다. 해가 기울며 뜰의 그림자가 길어질 때 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다. 짙은 그늘 속에서 몇 사람의 발걸음이 나와 좌우로 흩어졌다. 제복을 갖춘 시종과 호위, 그리고 그 뒤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는 과한 장식을 걸치지 않았다. 옷의 색은 바람처럼 담담했고 걸음은 모래 위에 선을 긋듯 일정했다. 그의 눈빛은 멀리서부터 한 사람을 향해 모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솔로몬. 우리는 정해진 거리에서 멈췄다. 예법이 가르친 만큼의 간격, 존중이 머무는 자리였다. 먼저 움직인 것은 그의 손이 아니라 그의 고개였다. 아주 짧게, 그러나 충분히. 나는 허리를 기울여 담례했다. 바람이 백향목의 결을 따라 지나가며 두 사람 사이에 얇은 물결을 만들었다. 그 사이로 서로의 숨이 아주 조금 섞였다. 말이 아직 오지 않은 자리에서 눈이 먼저 인사를 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먼 길을 건너온 여왕이여, 평안이 당신의 길과 당신의 백성 위에 있기를. 목소리는 낮았고 말의 끝은 서두르지 않았다. 급한 말은 지혜를 앞지른다. 나는 준비해온 많은 문장 대신 짧은 한 줄을 꺼냈다. 예루살렘의 왕이여, 당신의 질서가 당신의 이름을 지키고 있음을 길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말은 칭송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길에서 본 것만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의였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의 가장자리에 웃음의 흔적이 아주 얇게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길에서 같은 바람을 맞았군요. 그의 시선이 잠깐 내 뒤에 대열로 흘렀다. 봉인된 항아리, 돌연을 새긴 금, 표식이 찍힌 보석 꾸러미, 그리고 물 항아리의 마지막 눈금. 그의 눈은 물건이 아니라 질서를 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알아보았다. 보는 법을 아는 통치자는 먼저 순서를 본다. 시종이 두 사람 사이의 그늘을 한 걸음 물렸다. 또렷한 햇살이 돌바닥 위로 내려앉자 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는 오늘 보는 자로 왔습니다. 묻는 날은 내일이어도 좋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는 자에게는 시간이 선물처럼 늘어납니다. 그러니 오늘은
예루살렘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예루살렘을 보도록 합시다. 그 말은 초대였고 동시에 경계였다. 오늘은 환대와 예법, 첫 인사의 날. 수수께끼와 판단은 그 다음의 목. 우리는 함께 몇 걸음 옮겨 그늘 끝에 섰다. 시종들이 물을 내오고 작은 빵과 소금을 바구니에 담아왔다. 그는 먼저 소금을 조금 손끝에 찍었다. 언약과 길의 표시입니다. 나는 빵을 조용히 떼어 입술을 적셨다. 말보다 먼저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의 합의였다. 뜰 저편에서는 깃발이 바람을 받아 낮게 흔들렸고 성벽 위에 경비병이 교대하며 창을 들어 올렸다. 도시의 호흡은 거칠지 않았고 질서는 소리보다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흘렀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다. 왕이여, 길에서 배운 법이 저를 먼저 묶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은 짧을 것이고 제 눈은 오래 머물 것입니다. 그는 답했다. 여왕이여, 지혜가 말하기 전에 배워야 할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들이 서로의 가장자리를 맞추고는 더 나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경계를 지키는 언어를 택했다. 첫 만남에서 경계는 적의 언어가 아니라 존중의 언어였다. 해가 더 기울자 시종이 손짓으로 마침을 알렸다. 오늘의 몫은 여기까지. 나는 가볍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마쳤다. 솔로몬도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백향목 그늘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같은 길이로 만들어 바닥에 눕혔다. 같은 길이의 그림자, 그러나 아직 다른 길. 나는 입술을 다물고 상자 속 판의 잠금을 다시 느꼈다. 질서, 길, 진실. 오늘은 그 이름만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었다. 우리는 등을 돌리지 않고 방얼음. 물러났다. 시종들이 사이에 서서 예법의 거리를 다시 세웠다. 질문은 내일의 몫으로 남았고 성전의 노래도 내일의 바람으로 미뤄졌다. 오늘은 오직 문과 눈, 인사와 소금, 그리고 첫 말의 무게만이 하늘 아래 놓였다. 뜰의 바람이 마지막으로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문장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다. 다음 문장은 내일. 해가 성벽 위로 오르기 전 백향목 그늘이 가장 길어지는 시간에 나는 얇은 베일을 고쳐 쓰고 뜰로 나갔다. 오늘은 말이 봉인이 되는 날, 질문이 길을 여는 날이었다. 서기관들이 기록판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은 시종들이 자리를 정돈했다. 돌바닥은 물로 닦여 반짝였고 나팔은 아직 침묵 속에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솔로몬은 과한 장식을 피한 채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은 모래 위에 곧은 선을 긋듯 일정했고 눈빛은 바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예법이 허락하는 거리에서 멈추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칭송도 논박도 아닌 확인의 자리, 길에서 모아온 물음들을 하나씩 걸어볼 차례였다. 나는 먼저 길에 관해 물었다. 왕이여, 은혜의 비가 고르게 내리지 않을 때 먼 오지의 길이 무너지면 시장의 마음이 먼저 마릅니다. 당신의 도성은 길의 끊김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바람을 일궈 물을 모으고 바람이 서쪽에서 바뀌면 고갯마루에 돌을 들추어 빗길을 만듭니다. 그러나 길을 붙드는 것은 흙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이니 오지의 수문장에게 먼저 법을 주고 그 다음에 곡식을 보냅니다. 법이 앞서면 곡식은 멀지 않습니다. 나는 저울추를 손에 들어 올리듯 무게를 꺼냈다. 저울의 눈금이 자주 닳습니다. 가난한 자는 다른 눈금을 먼저 의심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손을 먼저 확인합니까? 그는 서기관을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낡은 눈금 앞에서는 먼저 왕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마음이 기울면 저울은 새 것이어도 거짓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도량형은 제사처럼 정기가 있어야 하고 봉기는 두 손으로만 열고 닫아야 합니다. 나는 말에 관해 물었다. 글은 입이 없이도 나라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누군가 글의 숨을 바꾸면 진실이 뒤집힙니다. 당신은 글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증언은 두 사람의 입에서, 글은 두 개의 봉기 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글이 백성의 얼굴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장터에 나가 일상의 질서로 글을 시험합니다.
글이 삶을 해치면 글이 틀린 것입니다. 나는 세금을 물었다. 길과 항만을 지키려면 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은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지요. 어디까지가 울타리이고 어디부터가 쇠사슬입니까? 그는 대답했다. 세금은 먼저 길에 쓴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벽의 돌보다 먼저 길의 표석이 서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자기 발 아래의 안전을 보면 금은 울타리가 되고 사슬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상인과 농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군인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나열하며 물었다. 약한 이의 호흡이 억울함으로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법의 칼날을 어디로 먼저 향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잠깐 생각하듯 침묵했다. 법의 칼날은 먼저 강한 자의 손목으로 갑니다. 강한 자의 손이 저울을 흔드는 순간 약한 자의 울타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의 손을 먼저 묶고 약한 자의 사연을 뒤늦게 듣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권력의 피로를 물었다. 왕은 하루에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피로는 지혜의 등을 어둡게 합니다. 당신은 피로가 나라의 결정이 되지 않게 어떻게 막습니까? 그는 미소 없이 답했다. 피로를 숨기지 않고 절차에 숨습니다. 서기관이 시간을 정하고 관원들이 순서를 세우며 왕은 그 순서를 넘지 않습니다. 왕이 순서를 넘는 날 피로가 결정을 대신합니다. 나는 짧은 수수께끼를 꺼냈다.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만지는 손을 가르며 듣지 못하는 귀를 깨우는 것. 그러나 한 번 찢어지면 누구도 꿰매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는 나를 곧게 보았다. 신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답은 길지 않았다. 그 한 단어가 뜰의 공기를 단단히 묶었다. 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 물었다. 때로는 칼이 길을 여는 듯 보이고 때로는 침묵이 성문을 닫는 듯 보입니다. 어느 때에 칼을 들고 어느 때에 말을 잠그십니까? 그는 천천히 말했다. 칼은 약속이 끊겼을 때만 손에 올립니다. 그러나 칼을 드는 날에도 언약의 언어를 먼저 올립니다. 말이 닿지 않는 곳에만 칼이 갑니다. 나는 사치와 아름다움의 경계를 물었다. 빛나는 집은 사람의 눈을 모읍니다. 그러나 빛이 눈을 가릴 때 진실은 그늘이 됩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에 빛을 먼저 비춥니까? 그는 뜰 가장자리의 그늘을 가리켰다. 먼저 식탁입니다. 제분의 질서, 빵의 순서, 잔의 깨끗함,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질서의 첫 시험입니다. 그 다음이 기둥과 장식입니다. 나는 다시 글로 돌아왔다. 왕이여, 만일 당신의 서기관이 글의 작은 바늘을 숨겨 뜻을 비틀면 당신은 어떻게 그 바늘을 찾습니까? 그는 서기관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글의 바늘은 일상의 통증으로 드러납니다. 장터의 물가, 변경의 창끝, 고아의 눈빛, 그 어디서든 아픔이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먼저 믿지 않고 얼굴을 먼저 봅니다. 질문은 낮의 그림자를 따라 길어졌고 답은 나팔 소리 없이 흐르는 강처럼 잔잔했다. 나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그는 한 번도 말을 서두르지 않았다. 질문이 칼이 되지 않도록, 답이 방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의의 거리를 지켰다. 그 거리가 오늘 우리의 나라를 보호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왕의 마음을 향해 짧게 물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 하늘 앞에서 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는 먼저 법에 묶이고 다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바람이 있었다. 두려움을 아는 자의 평안.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질문은 충분했고 답도 충분했다. 그러나 충분함이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론은 시장의 얼굴에서, 길의 표석에서, 병사의 땀에서 천천히 드러나야 했다. 나는 손안에 얇은 상자를 느꼈다. 질서, 길, 진실. 오늘은 상자를 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또렷하게 적었다. 나는 보았고 물었고 들었다. 해가 기울자 시종이 의례의 마침을 알렸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각도로 인사를 나누었다. 같은 길이의 그림자가 다시 돌바닥에 나란히 누웠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말은 멈췄으나 마음은 결을 정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결정을 소리로 내지 않기로 나는 조용히 스스로와 약속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기록판의 빈칸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빈칸은 결론을 재촉하지 않았다. 내 결론은 내 마음 안에만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말은 때가 있고 때는 질서의 언어다. 나는 베일을 고쳐 쓰고 저 멀리 흔들리는 백향목 그늘을 잠시 바라보았다. 바람이 가볍게 지나갔다. 오늘의 질문은 끝났고 내 안의 대답은 비로소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해가 오르기 전 성전 언덕의 공기는 물 씻은 돌처럼 맑았다. 나는 베일을 고쳐 쓰고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동쪽 문 곁에 문지기들이 손짓 두 개로 교대 신호를 나누는 사이 제사장들은 물두멍 곁에서 손과 발을 씻었다. 물은 차갑지 않았고 탁하지도 않았다. 깨끗함의 순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이 노래와 불, 향과 빵이었다. 새벽에 종이 짧게 울리자 램프의 심지가 동시에 올려졌다. 기름 냄새가 바람과 섞여 목소리보다 먼저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내가 본 첫 장면은 떡상이었다. 흰 보자기가 걷히자 고르게 놓인 빵이 드러났다. 빵 하나하나의 결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가장자리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제사장의 손놀림은 과하거나 느리지 않았다. 그는 칼로 빵을 가르는 대신 정해진 강역으로 나누었다. 빵이 사람에게 가기 전 먼저 질서에 닿게 하려는 듯했다. 향단에서는 연기가 얇은 실처럼 올라가다 어느 지점에서 사라졌다. 사라졌으나 남아있는 냄새, 보이지 않는 언약의 모양이었다. 나는 제단 아래의 그림자를 오래 보았다. 불은 과한 열이 아니었다. 마른 나무와 기름의 비율이 맞아 불꽃의 높이가 일정했다. 재를 걷어내는 자는 마지막 한 줌을 서둘러 담지 않았다. 그 한 줌이 바닥에 남으면 다음의 불이 거짓된 빨강을 띨 수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다음 질서의 토대가 되는 것을 성전은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성전 마당의 물길도 내 눈을 붙잡았다. 비가 올 때 흘러갈 경사와 마르지 않게 잡아주는 돌턱, 발치에 모이는 먼지를 밀어내는 빗자루의 궤적. 누군가 이 경사를 먼저 머릿속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돌을 올렸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설계가 보이는 질서가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서면 사람의 마음은 먼저 고요해진다. 고요는 예배의 시작이기도 했고 정치의 첫 호흡이기도 했다. 나는 옆마당으로 옮겨 문지기들의 명부를 보았다. 이름이 아니라 시간이 먼저 적혀 있었다. 이름은 시간 뒤에 조용히 따라붙었다. 시간의 질서가 사람을 이끌어야 하고 사람이 시간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 교대가 끝나자 떠나는 자와 오는 자가 서로의 손목을 잠깐 잡았다. 말이 필요 없는 인수인계, 힘이 아니라 책임의 천으로 이어지는 바통이었다. 그 다음 나는 노래하는 자들을 보았다. 낮은 음에서 시작해 천천히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길. 선창은 과시가 아니었고 화음은 군중을 삼키지 않았다. 목소리들이 서로의 공간을 조금씩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빈 공간이 숨의 자리가 되어 듣는 이의 마음까지 참여하게 만들었다. 나는 길 위에서 배운 예의가 여기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았다. 많이 말하지 않고 크게 치장하지 않고 남겨둔 자리로 서로를 초대하는 법. 성전에서 내려오자 궁정의 조달 창고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곡식의 자루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고 도장 없는 봉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창고. 내 대장은 자루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눈금은 계절마다 색입니다. 그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 있었다. 서기관이 영수증을 대조할 때 대장은 기록판을 먼저 내주고 한 발 물러섰다. 글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자리, 나는 그것을 내 나라에서도 정례로 만들고 싶었다. 전고 무렵 나는 왕의 식탁길을 살폈다. 주방의 불은 너무 크지 않았고 소금독의 입구에는 물기가 없었다. 칼은 빵과 고기를 같은 판에 올리지 않았고 물을 나르는 종은 계단을 오를 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발 뒤꿈치를 들면 소리가 줄고 소리가 줄면 서두름이 줄어든다. 상을 차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제분소에서 온 통보리와 곡부는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갔다.
오래된 것이 뒤로 밀려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질서는 음식의 맛만 지키지 않았다. 사람의 존엄을 지켰다. 식탁에 앉는 자리는 높은 이부터 정해지지 않았다. 일의 순서가 먼저였고 공로의 무게가 다음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 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시종이 대답했다. 오늘의 책임을 맡은 자의 자리입니다. 권세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자리를 만든다는 뜻. 내 마음에 얇은 주름이 하나 더 새겨졌다. 그 주름은 시간이 지나면 깊은 선이 될 것이다. 나는 변경의 창끝도 확인했다. 햇빛에 번쩍이기만 하는 창끝은 없었다. 기름과 모래를 번갈아 묻혀 미끄럼과 멈춤을 동시에 시험한 흔적이 있었다. 대열은 호령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예정된 손짓으로 움직였다. 호령은 힘을 모으지만 손짓은 기억된 질서를 불러낸다. 전쟁의 기술보다 먼저 서 있는 것은 평화의 질서. 그것이 이 도시의 군색에도 새겨져 있었다. 시장으로 내려오자 물값과 빵값이 날개 없이 흘러있는 것을 보았다. 값은 일정했고 값이 일정하니 얼굴빛이 일정했다. 장정이 큰 소리로 흥정을 내지르지 않아도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 사람들의 어깨를 낮게 만들었다. 나는 길모퉁이 외상 장부를 넘겨보았다. 장부의 위쪽에는 날짜가, 아래에는 얼굴의 특징이 적혀 있었다. 이름을 모를 때 얼굴로 기록한다. 거짓말을 막는 가장 오래된 방법. 글이 얼굴을 기억하게 하는 지혜가 여기에도 있었다. 해가 기울 즈음 나는 다시 성전 곁에 섰다. 노을이 백향목 기둥의 결을 따라 내려오고 박쥐가 그늘 사이를 가볍게 지나갔다. 제사장은 램프의 심지를 낮추고 노래하는 자들은 마지막 음을 숨으로 마감했다. 오늘 하루의 소리들이 하나둘 접히는 시간. 나는 마음속에서 낮에 본 장면들을 천천히 다시 펼쳤다. 물의 질서, 불의 질서, 빵의 질서, 글의 질서, 그리고 사람의 질서. 솔로몬은 오늘 내 곁에서 지나치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 때로는 보여주는 말이 가장 정확하니 그는 보여주었고 나는 보았다. 내 안에서 어제의 질문이 다른 모양의 대답으로 분해되고 다시 조립되기 시작했다. 대답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정확성의 합이었다. 나사 하나가 헐거워지지 않게 매일 돌리는 손, 마지막 한 숟가락의 재를 서둘러 버리지 않는 인내, 이름보다 시간을 먼저 적는 명부, 권세보다 책임이 먼저 앉는 자리. 밤이 내려앉자 성전 언덕 아래의 집마다 등불이 켜졌다. 등불은 각자의 창을 통해 비슷한 밝기로 흘러나왔다. 밝기가 비슷하다는 것은 어느 한 집의 어둠이 과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그 빛들을 세다가 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멈췄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작은 빛들이 이 도시의 큰 빛을 만든다. 큰 빛을 단번에 세우려 하지 않고 작은 빛을 고르게 지키는 것. 그것이 여기의 방책이었다. 나는 옥상 테라스에서 마지막으로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낮보다 차분했고 소금기보다 풀 냄새가 짙었다. 길에서 가져온 상자의 뚜껑을 쓰다듬었다. 질서, 길, 진실. 오늘 나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대신 마음의 매듭 하나를 조용히 묶었다. 내일이 오면 이 매듭이 풀리지 않고 더 단단해질지 확인할 것이다. 결론을 소리내어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결의의 윤곽은 분명해졌다. 나는 베일을 내리고 눈을 감았다. 도시의 숨과 내 숨이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그 호흡의 합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합이 내일의 한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의 첫 기류가 성전 언덕을 스치고 내려올 때 나는 옥상 난간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밤새 마음속에서 천천히 서로를 찾아붙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형체를 이루었다. 물의 질서, 불의 질서, 빵의 질서, 글의 질서. 어제 보았던 모든 작은 정확성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혜의 근원. 그것은 사람의 솜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바람처럼 오지만 바람과 같지 않은 힘이었다. 나는 손안의 얇은 상자를 쓸어내렸다. 질서, 길, 진실. 길에서 깎아온 세 단어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오늘은 더 미루지 않기로 했다. 말은 오래 준비했으나 길지 않을 것이다. 길에서 배운 법이 먼저 나를 묶었기 때문이다. 햇살이 성벽의 윗선에 닿을 즈음 나는 얇은 베일을 고쳐 쓰고 궁정의 넓은 뜰로 내려갔다. 돌바닥은 이미 물로 닦여 있었고 백향목 그늘은 균형 있게 접혀 있었다. 시종들의 발소리는 낮았고 서기관들의 기록판은 빈칸을 단정히 남겼다. 보이는 질서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솔로몬은 과장 없이 걸어 나왔다. 그의 옷은 바람의 색이었고 걸음은 시간을 재는 저울추처럼 일정했다. 우리는 예법이 허락하는 거리에서 멈춰 고개를 숙였다. 내 가슴 안에서는 길 위에서 모아온 질문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깃을 퍼덕였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오늘 나는 묻지 않고 말할 것이다. 나는 한 걸음 나아갔다. 바람이 베일의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놓았다. 예루살렘의 왕이여, 내 목소리는 스스로를 앞지르지 않으려는 사람의 숨처럼 낮고 분명했다. 나는 바다와 사막, 오아시스와 항만을 지나 당신의 이름을 들었고 어제와 오늘 당신의 집과 당신의 백성 그리고 당신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말끝을 조용히 붙잡았다. 나는 상자를 열지 않은 차에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다. 길 위에서 배운 세 단어가 있습니다. 무게의 공정, 길의 안전, 말의 진실. 저는 그것을 스바의 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세 단어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저울의 수평이 사람의 선임만으로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길의 안전이 군사의 칼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글의 진실이 두려움이나 체면으로 오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 도시의 작은 정확성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성전에서 올려진 노래와 제단의 불과 물두멍의 물 위에 비친 질서와 식탁의 정연함과 시장의 일정한 값에서 저는 그분의 호흡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당신의 재능과 수고만의 열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위에 기뻐하심으로 내리신 비침을 봅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멈췄다. 나는 더 단호해졌다. 왕이여, 당신의 백성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유는 금이나 기둥의 화려함이 아니라 올바름이 사랑받는 질서 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의 첫 줄은 율법과 판단, 그리고 약한 자의 울타리를 끊지 않는 정의입니다. 저는 어제 변경의 창끝에서 미끄럼과 멈춤을 함께 시험하는 법을 보았고 오늘 성전에서 남겨둔 자리로 서로를 초대하는 노래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작은 정확성이 말합니다. 당신의 왕좌는 칼이 아니라 법과 자비로 세워졌다고. 나는 상자를 들어 올려 가슴 높이에서 두 손으로 안았다. 열지는 않았다. 오늘의 증언은 물건으로가 아니라 말로 봉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먼 남쪽의 길에서 왔고 많은 길의 이야기와 계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계산 너머의 것을 만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선택된 질서, 진실 때문에 견딘 절차,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당신의 지혜를 지혜되게 했습니다. 뜰 한가운데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었다. 바람이 백향목 기둥의 결을 따라 흘렀고 그늘의 가장자리가 한 뼘 물러섰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다. 길 위에서 수없이 삼키고 다듬었던, 그러나 오늘이 아니면 꺼내지 않기로 했던 문장.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제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에게 정의와 공의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바의 여왕으로서, 길의 백성으로서 이 고백을 당신 앞과 당신의 백성 앞에서 남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끝나는 자리에서 침묵이 꽃처럼 피었다. 설명도 장식도 억지도 더하지 않았다. 내 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내 심장은 전에 없던 가벼운 무게로 자리를 찾았다. 오늘의 고백은 교묘한 수사나 왕들의 언어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본 것, 걸은 것, 맡은 냄새, 만진 질서, 들은 노래를 모두 합친 증언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내 말을 자르지 않았고 즉시 답하지도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내 눈을 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합의의 표시도 외교의 동작도 아니었다. 마치 하늘을 향해 맞추어진 마음길이 서로를 알아보는 길고 낮은 인사의 모양 같았다. 그의 시종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서기관들의 갈필도 잠시 멈췄다. 뜰의 바람만이 우리 사이를 조용히 오갔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상자의 표면에서 햇살이 미세하게 번졌다. 열어보라 유혹하는 빛이었으나 나는 그대로 두었다. 오늘의 선물은 말이었고 말은 이미 자리를 찾았다. 보이는 선물의 시간은 나중이다. 오늘은 근원을 인정한 날, 고백이 끝난 자리였다. 백향목 그늘이 다시 길어졌다. 나는 베일을 낮추고 심장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렀다. 길은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았지만 그 방향은 서두름으로 열리지 않는다. 고백의 문장 뒤에는 침묵의 마침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말이 내 안에서 그리고 이 도시의 하루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 나는 더 머물지 않았다. 등을 보이지 않은 채 방얼은 물러서서 인사를 마치고 천천히 돌계단을 내려왔다. 성전 언덕을 향해 오르는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아주 작게 되뇌었다. 나는 보았고 물었고 들었고 이제 말하였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백은 끝났다. 해가 성전 언덕의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내려오자 백향목 그늘은 넓은 뜰에 고르게 깔렸다. 오늘은 보이는 것이 말이 되는 날, 주고받는 물건이 서약이 되는 날이었다. 나는 얇은 베일을 고쳐 쓰고 상단의 대표들과 함께 정해진 자리로 걸어갔다. 서기관들은 기록판에 빈칸을 정돈했고 도량형 감독은 금과 향, 보석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봉인끈은 이중으로 묶이고 저울의 수평은 한 번 더 가볍게 흔들려 스스로를 증명했다. 먼저 스바의 선물이 나아갔다. 유향과 모략은 해풍을 이겨내는 항아리 속에 잠들어 있었고 금고에는 돌연의 가장자리를 새로 내어 서로의 모서리를 다치지 않게 감쌌다. 보석 꾸러미에는 작은 표가 붙어 있었다. 어느 광산의 몇 번째 갱도에서 채굴되었는지, 누구의 손끝에서 빛이 깨어났는지, 물길과 모래길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빛의 기록이 돌의 역사가 되었다. 나는 항아리의 봉인을 서기관과 함께 풀어 향을 한 호흡 들이마셨다. 먼 남쪽의 태양, 오아시스 물의 차가움, 사막 저녁의 바람이 한 줄기 냄새가 되어 길의 얼굴을 드러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은 금의 무게를 확인한 뒤 우리 도량형과 눈금을 맞춰보았다. 저울은 흔들림 없이 멈췄고 기록판 위의 수치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가지런했다. 솔로몬의 시종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무게의 공정이 의식의 첫 문장을 통과했다. 이어 예루살렘의 담례가 나왔다. 백향목 판재가 햇빛을 받아 부드러운 결을 드러냈고 기름의 적신악기, 비파와 수금과 벨벳 같은 주머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 향을 맡는 순간 바다에서 불어오던 서늘한 바람의 계절을 떠올렸다. 작은 상자들 속에는 정교한 금속 공구와 봉인 인장의 모형, 그리고 물기를 잡는 석공들의 경사 표식이 들어있었다. 기록용 가죽 두루마리에는 입성 의례, 식탁의 질서, 물두멍의 규례가 간결한 조문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기교의 과시가 아니라 반복되는 정확성을 나누려는 마음, 나는 그 뜻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약속의 자리를 펼쳤다. 길에서 깎아들고 온 나의 얇은 상자, 질서, 길, 진실을 오늘에야 조용히 열었다. 백향목판 3장에 칼로 깊게 새긴 글자를 돌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나는 말했다. 이 3줄은 우리 항만과 사막로, 시장과 변경을 지켜 온 원칙의 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스바 사이에 동일한 언어로 서약하고자 합니다. 서기관 둘이 동시에 조문을 읽었다. 무게의 공정, 양국은 도량형을 계절마다 갱신하며 공적 저울의 낡은 눈금을 함께 버린다. 거래의 분쟁은 두 도시의 서기관이 공동 봉인으로 판정한다. 길의 안전, 오아시스와 항만의 경비는 각국의 공적 비용으로 유지하며
사막로의 표석과 물높이 기록을 공유한다. 상단이 국경을 넘을 때는 서로의 신호 3가지와 손짓 2가지를 인정한다. 말의 진실, 사절 문서와 영수증, 세금 장부는 모두 이중 본긴을 시행하고 그리 사람의 얼굴을 떠날 때마다 장터에 일상 가격으로 그를 시험한다. 솔로몬은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약은 대열의 강역과 같아야 합니다. 가깝되 얽히지 않고 멀되 끊어지지 않게. 그의 말이 끝나자 서기관은 시금석으로 잉크의 농도를 맞추고 양쪽에 인장을 꾹 눌러 첫 봉인을 찍었다. 인장의 금빛이 마르자 돌바닥 위에 보이는 약속이 놓였다. 나는 무역의 길에 관해 덧붙였다. 사막로의 동맥에 쉼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물과 소금, 기름과 덧발을 정가로 나누고 외상 장부의 위에는 날짜를, 아래에는 얼굴의 특징을 적겠습니다. 거짓 외상을 막는 가장 오래된 방법을 서로의 길에 적용하지요. 솔로몬은 우리 해안의 동맹 항구에 안전 통행 증표를 보내겠습니다. 바람의 달력과 항만의 심지, 폭풍의 계절표를 함께 기록합시다. 라고 응답했다. 길과 바다가 서로의 숨을 나누는 소리였다. 공예와 기술의 교류도 합의했다. 예루살렘은 물길 설계와 석공의 경사법, 상아와 목재의 결을 읽는 법을, 스바는 향과 금 보석의 보관 규례와 봉인 기술을 나눴다. 무기는 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평화의 도구들이 문서에 이름을 올렸다. 도시는 칼로만 서지 않는다. 도시는 작은 정확성을 꾸준히 지키는 손으로 서는 법을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 나는 솔로몬을 향해 마지막 선물을 내밀었다. 스바의 항만에서 만든 바다의 나침반, 그리고 우리 상단이 세대마다 물려준 길의 노래가 새겨진 짧은 두루마리. 이 노래는 바람의 방향을 기억하는 가락입니다. 밤의 침묵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는 백향목판 3장 가운데 길을 들어 올려 빛에 비췄다. 길은 우리를 이끌고 법은 우리를 묶습니다. 오늘 당신의 길과 나의 법이 서로를 살리는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증서의 마지막 줄에 다다르자 서기관이 조용히 물었다. 원하시는 소망 조항이 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가 두 도시 사이의 길에서 가격의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시장마다 한 그릇의 빵과 한 바가지의 물을 손이 빈자에게 준비하는 조항을 넣어 주십시오. 비용은 각 도시가 품을 몫으로. 솔로몬은 미소로 답했다. 그 조항은 빛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는 즉시 문장으로 옮겼다. 말은 짧았고 뜻은 길었다. 마침내 모든 봉긴이 마르고 선물의 포장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백향목 그늘이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동안 대열은 천천히 가볍게 정돈되었다. 우리 낙타의 어깨에는 무게의 재배분이 이루어졌고 악기와 판재, 공구와 두루마리가 서로의 곁을 찾아 묶였다. 선물은 화려한 짐이 아니었다. 돌아가는 일상의 도구였다. 나는 그 사실이 마음에 깊이 들었다. 솔로몬과 나는 예법이 가르친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섰다. 그는 과장 없이 말했다. 여왕이여, 길이 당신을 평안으로 감쌀 것입니다. 돌아가시거든 오늘의 약속을 작은 정확성으로 지켜주십시오. 나는 답했다. 왕이여, 우리의 길이 눈에 보이는 표석으로 서로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먼저가 아니라 얼굴이 먼저 증언하는 시장을 지키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팔은 울리지 않았고 바람은 백향목의 결 사이로 조용히 움직였다. 우리 사이에 더할 말은 없었다. 필요한 말은 모두 문서에, 남은 말은 모두 질서에 담겼다. 나는 천천히 베일을 낮추고 돌기둥의 그늘을 한 발 물러섰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성벽의 윗선에 불꽃 같은 금빛을 남겼다. 시종들이 예식의 도구를 거두고 서기관들이 기록판의 빈칸에 마침표를 찍었다. 항만 쪽에서 들려오는 바퀴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먼 메아리처럼 겹쳐졌다. 나는 가슴 안에서 떠날 결심이 조용히 완성되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 우리는 짐을 가다듬고 내일의 첫바람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아직 작별의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작별은 말보다 먼저 마음의 각도가 있어야 한다. 돌계단 위에 얇게 드리운 내 그림자와 솔로몬의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같은 길이를 이루고 바닥에 누웠다. 나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 문턱 앞에 섰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문장. 다음 문장은 떠나는 아침의 빛으로 시작될 것이다. 해가 성벽 윗선을 금빛으로 적실 무렵 우리는 예루살렘의 문을 등졌다. 백향목 그늘 아래에서 받은 증서와 인장, 공구와 악기, 판재와 두루마리가 대열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선두 기만은 깃대를 반쯤 펼치고 서기관은 이동기록판 첫 줄에 날짜와 바람의 방향, 기온을 적었다. 신호는 3가지, 손짓은 2가지, 말은 1마디. 떠날 때도 돌아갈 때도 같았다. 길이 우리를 달리 대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갖게 했다. 성문 밖 언덕의 그림자를 지나자 바람에 섞인 냄새가 바뀌었다. 기름과 빵의 고요한 향 대신 먼 사막의 싸늘한 먼지와 건초의 마른 숨이 코끝을 스쳤다. 낙타의 발굽은 어제보다 천천히 모래를 눌렀고 짐수레의 축은 새로 맞춘 기름 덕에 매끄럽게 굴렀다. 도량형 감독은 물 항아리에 눈금을 맞춰보고 금과 향의 무게 재배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선물은 화려한 짐이 아니었다. 돌아갈 일상의 도구가 되어야 했다. 첫 오아시스에 닿기 전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결을 바꾸었다. 정찰이 돌아와 모래 위에 짧은 선을 그렸다. 여기 가벼운 말 4마리의 흔적,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대열의 간격을 한 칸 좁히고 후미와 선두가 서로의 기침 소리까지 들을 만큼 시야의 연속을 확보하게 했다. 힘으로만 길을 지키지 않는다. 길은 먼저 보는 자의 것이다. 전고 무렵 오아시스의 물은 어제보다 한마디 낮았다. 소금기는 약간 짙어졌고 갈대의 잎끝은 바람을 향해 얇게 몸을 기울였다. 도량형 감독이 물병에 담아 염도를 기록하고 서기관은 물가에 서 있던 소년의 얼굴을 묘사해 외상 장부의 아래칸에 적었다. 이름 대신 얼굴을 먼저 기록하는 습속, 거짓을 더디게 만드는 가장 오래된 장치였다. 우리는 먼저 짐수레에 물을 주고 다음으로 사람의 입을 적셨다. 약한 것부터 지키는 순서는 돌아오는 길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낮의 끝에 모래바람이 찾아왔다. 신호 하나에 낙타가 무릎을 꿇고 덮개가 내려앉고 사람들은 안내밧줄로 서로의 허리를 이었다. 모래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렸고 시간은 바늘 없는 시계처럼 흐렸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짧게 나눴다. 높으신 분이여, 우리가 세운 절차가 우리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의 문장이 밧줄의 매듭처럼 마음을 묶었다.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숫자를 셌다. 사람, 낙타, 짐, 물, 불씨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바람 너머로 내국의 긴장이 도착했다. 북문을 떠나며 뒤에 남겨둔 원로 가운데 하나의 서찰이 길 위에서 우리를 따라잡았다. 항만 세력을 등에 업은 귀족이 장례 기간의 완화를 구실로 통행세를 바꾸려 한다는 보고였다. 서찰을 읽은 장교는 목소리를 낮췄다. 전하, 속도를 높이시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속도보다 질서다. 떠나기 전 세운 부제의 질서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있었다. 이중봉인, 공동열쇠, 계절갱신, 이름 없이도 움직이게 만든 장치들이 지금 나라의 호흡을 붙들고 있을 것이다. 도망치듯 달리는 발걸음보다 믿을 수 있는 절차가 나라를 더 멀리 데려간다. 그 밤 등불 아래에서 또 다른 긴장이 드러났다. 상단의 회계가 기록판의 잉크 농도를 바꿔 무게 수치를 미세하게 흔들려 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서기관이 손을 들었다. 변명보다 증거를, 사람보다 절차를. 나는 회계를 따로 세워 2개의 봉인을 새로 시연하게 했다. 기록은 서로의 거울이 되었고 장부의 바늘은 일상의 통증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그에게 길의 가장 뒤쪽 물 운반의 가장 힘든 자리를 맡겼다. 벌이 아니라 질서의 복귀였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다음날 새벽 가장 먼저 물 항아리를 들었다. 돌과 자갈의 협곡으로 들어섰을 때 바람은 소리의 통로를 만들어 작은 말도 멀리 옮겼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을 줄였다. 손짓 2개, 신호 3개, 침묵의 합의로 움직였다. 협곡의 입구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던 행렬과 마주쳤다. 그들은 바다의 냄새를, 우리는 사막의 냄새를 지니고 있었다. 짧은 예를 나눈 뒤 그들은 폭우, 뒤에 미끄러진 구간의 경사 변화를 알려주었고 우리는 모래폭풍 뒤에 새로 박은 예비 표석의 위치를 넘겨주었다. 길은 이름이 다른 두 도시 사이에서 같은 말을 찾았다. 열이틀째 되는 새벽, 낙타 한 마리가 무릎을 오래 들지 못했다. 어깨에 살이 쓸린 자리에 기름을 바르고 보이는 손실을 택해 금의 꾸러미를 2개로 나눴다. 보석상은 말없이 천의 결을 바꾸고 묶음의 순서를 조정했다. 몇 걸음 뒤 낙타의 숨이 다시 길어졌다. 작은 결정이 대열의 리듬을 살렸다. 길은 언제나 모서리의 정확성에서 새로 선다. 사막의 끝자락에 닿자 바람의 냄새가 다시 바뀌었다. 소금기와 풀, 익은 대추의 달큰함이 얇게 섞였다. 우리는 작은 장터에 들러 덧발과 소금, 마른 과일을 정가로 구입했다. 상인과의 말은 길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먼저 보고 우리는 가격의 일정을 먼저 보았다. 장터의 아이가 내게 물었다. 아주머니, 먼 데서 왔나요? 나는 웃었다. 먼 데서 왔다가 먼 데로 돌아간단다. 아이의 눈동자가 물의 표면처럼 반짝였다. 어린 눈은 종종 진실의 거울이 된다. 밤하늘은 돌아가는 길에서 더 정확해 보였다. 별들은 침묵의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세운 3줄, 무게의 공정, 길의 안전, 말의 진실을 다시 가리켰다. 나는 옥도 위에 펼친 증서를 한 번 더 만지지 않기로 했다. 오늘 우리를 지키는 것은 봉인의 금빛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정확성이었다. 물의 나눔, 발걸음의 강역, 침묵의 시간, 그리고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손짓의 언어. 드디어 모래의 물결이 낮아지고 돌이 단단한 흙으로 바뀌고 낮은 언덕 너머에서 우리 바다의 바람이 등을 밀었다. 항만의 부표 소리가 아주 멀리서 메아리로 겹쳤다. 선두 정찰이 손을 높이 들었다. 대열이 자연스레 느려졌다. 갈색의 능선 위로 성벽의 선이 얇게 떠올랐다. 석회와 진흙으로 쌓은 담장, 항만 쪽으로 뻗은 목재의 팔, 그리고 시장의 차양들이 같은 높이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풍경이 먼지 너머에 우리의 집처럼 앉아 있었다. 나는 말고삐를 당기지도 놓아주지도 않았다. 눈으로만 그 문을 보았다. 등 뒤에서는 모래의 날이 서서히 둥그러지고 앞에서는 바람의 소리가 낮아졌다. 서기관은 이동기록판의 빈칸 아래에 한 줄을 더했다. 돌아옴의 시작은 떠남과 같은 침묵에서. 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했다. 대열은 언덕의 그늘에서 잠시 멈췄다. 물 한가리의 마지막 눈금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멈췄다. 나는 베일의 가장자리를 살짝 눌러 바람을 가라앉히고 멀리 수도의 성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서 우리의 말없는 약속들이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을 소리내어 말할 시간은 아직 아니다. 오늘은 보이는 거리를 끝까지 응시하는 날, 발걸음이 아직 닿지 않은 자리에서 마음의 각도를 맞추는 날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성벽의 윗선에 얇은 불을 그릴 때 나는 한 호흡 길게 들이쉬었다. 스바의 문이 빛을 받아 눈꺼풀 아래에서 작게 떨렸다. 나는 더 다가가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문장. 다음 문장은 성문을 지나며 시작될 것이다. 성문을 들어서는 순간 돌바닥의 경사가 발끝으로 전해졌다. 물길을 미리 가늠해 놓은 듯 비가 오지 않아도 바닥은 흐를 자리와 머무를 자리를 구분하고 있었다. 우리는 항만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먼저 조용한 확인이 있었다. 내가 떠나기 전 세워둔 부재의 질서, 이중봉인, 공동열쇠, 계절갱신, 이 제 자리에 서 있는지. 서기관장과 도량형 감독이 함께 금고의 빗장을 열었다. 2개의 열쇠가 동시에 돌아갈 때만 움직이는 빗장, 그 철의 소리가 낮게 울렸다.
장부는 두 겹의 글로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고 항만세를 슬그머니 바꾸려던 기도는 장례 기간 동안 봉인의 흔적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범인을 끌어내 표창처럼 모욕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길의 가장 힘든 자리, 사막 쉼터, 첫 건립 구간의 물과 소금 배치를 맡겼다. 벌이 아니라 질서로의 복귀. 길은 사람을 내쫓기보다 일로 불러냈다. 첫 칙령은 짧고 정확했다. 도량형은 계절마다 새긴다. 낡은 눈금은 오늘 모두 갈아낸다. 항만과 사막로의 경비는 공적 비용으로 전환한다. 길의 안전은 금보다 앞선다. 공적 문서는 이중봉인, 누구도 혼자서 열고 닫지 않는다. 외상장부의 위에는 날짜를, 아래에는 얼굴의 특징을 적는다. 글이 얼굴을 잊지 않게. 시장마다 한 그릇의 빵과 한 바가지의 물을 손이 빈 자에게 내놓는다. 비용은 도시가 않는다. 이 조항의 이름은 빚. 나는 항만으로 내려가 저울의 첫 연말을 지켜보았다. 쇠추의 표면이 새숨을 얻자 상단 대표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값이 일정하면 얼굴빛이 일정해진다. 선창에서는 백향목 판재가 빛의 결을 드러냈다. 예루살렘이 보낸 경사 표식으로 물길을 잡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석공들이 눈금과 줄을 맞추고 램프의 심지를 관리하는 규례가 창고 벽에 걸렸다. 불은 너무 높지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보이는 빛은 곧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균형이었다. 사막뇌는 쉼의 집 첫 기둥이 섰다. 물과 소금, 기름과 덧발이 정가로 노히고 벽에는 신호 3가지, 손짓 2가지가 그림으로 새겨졌다. 낯선 이도 보자마자 길의 언어를 읽을 수 있도록 오아시스마다 물높이 기록을 남기고 표석의 위치를 예루살렘과 주고받았다. 길 위에 같은 말이 서로의 생명을 넓히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배웠다. 궁정에서는 식탁의 질서부터 손봤다. 먼저 들어온 곡식이 먼저 나가고 소금 항아리의 입구는 마르도록 둔다. 칼은 빵과 고기 사이를 한 번에 넘지 않고 물 나르는 자는 계단에서 발 뒤꿈치를 든다. 소리가 줄면 서두름이 줄고 서두름이 줄면 실수의 틈이 줄어든다. 식탁의 작은 정확성은 곧 재판의 질서가 되었다. 재판정의 의자는 권세가 아니라 오늘의 책임이 앉는 자리로 배치되었고 증언은 2 사람의 입에서만 힘을 얻도록 문장을 손봤다. 변경에서는 손짓의 언어가 대열을 이끌었다. 호령은 줄었고 기억된 예정이 몸을 움직였다. 창 끝에는 모래와 기름이 번갈아 묻어 미끄럼과 멈춤을 함께 시험했다. 항만 경비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 증표를 확인하는 절차로 바뀌었고 불시 검문은 줄었다. 검문이 줄어도 안전은 줄지 않았다. 절차가 대신 늘었기 때문이다. 시장 골목에는 가격의 일정함이 돌아왔다. 빵값과 물값이 날개 없이 흘러서 사람들의 눈이 먼저 웃었다. 외상 장부에 적힌 얼굴 묘사는 거짓 외상을 더디게 만들었다. 상인들은 여전히 재빠르고 영리했으나 지름길의 유혹 앞에서 오래 서지 않았다. 지름길은 대개 먼 길이 되기 마련이니까. 나는 아카이브를 만들었다. 보석의 빛의 기록, 금의 항로, 향의 저장 규례, 봉인의 문양과 연대, 항만의 바람 달력, 오아시스의 물높이. 글은 입이 없어도 나라 끝까지 간다. 그러나 거짓 글은 모든 길을 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서로의 거울로 세웠다. 서기관 둘이 같은 사건을 다른 눈으로 적고 최종 문장은 2 봉인 아래에서만 세상으로 나왔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결과가 얼굴을 드러냈다. 항만의 부표 소리는 일정했고 불시 창고의 램프는 같은 높이로 탔다. 사막 쉼터의 벽에는 아이들의 손이 그린 길의 그림이 늘었고 그 옆에는 빵 한 그릇과 물 한 바가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놓였다. 변경의 교대는 시간이 먼저, 이름이 나중이었다. 이름이 시간을 흔들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곧고 쉽게 자라지는 않았다. 오래된 귀족 가문 하나는 장정의 땀으로 세운 권리를 말했고 오래된 상단 하나는 바람의 계절을 핑계로 낡은 저울을 미루려 했다. 나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지 않았다. 대신 보여주는 자리로 불렀다. 성전에서 배운 대로 먼저 식탁으로.
제분소의 질서와 소금 항아리의 마른 입구, 칼과 물의 동선, 빵의 순서를 보여준 뒤에 저울의 표면을 그들의 손으로 깎게 했다. 말보다 일, 꾸짖음보다 참여. 그날 저녁 그들의 장부에 붙은 작은 바늘이 일상의 통증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의 저울이 우리의 저울이 되었다. 나는 밤마다 옥상에서 불빛의 균형을 세웠다. 창마다 비슷한 밝기가 새어나왔다. 어느 한 집의 어둠이 과도하지 않다는 뜻. 그 빛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낮의 소리를 모아 조용한 합으로 돌려놓았다. 합이 오래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가면 법이 된다. 법이 사람을 짓누르지 않고 품게 하려면 먼저 작은 정확성이 이겨야 한다. 둘째 달의 끝, 우리는 예루살렘과 맺은 증서의 첫 점검을 치렀다. 사막 쉼터 3곳, 항만 통행 증표 11장, 물높이 기록 20개, 분쟁 조정 2건, 모두 문장으로 돌아와 2봉인 아래에 정리되었다. 분쟁 2건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하나는 무게의 수치, 하나는 값의 해석, 2 사건 모두 사람의 얼굴에서 답이 나왔다. 장터의 아이, 변경의 초년병, 과부의 유리병, 그들의 삶에서 새어나온 말이 글의 바늘을 찾아냈다. 셋째 달 초하루, 나는 첫 감사를 선포했다. 길의 안전이 시장의 얼굴을 지켰고 무게의 공정이 식탁의 존엄을 지켰으며 말의 진실이 재판의 울타리를 지켰다. 말은 짧았고 사람들의 숨은 길었다. 광장 한복판에서 빛 조항이 조용히 빛났다. 낯선이가 빵을 집어 들고 물을 마신 뒤 누구도 그의 등을 재촉하지 않았다. 빵과 물이 경계가 아니라 초대가 되는 순간 도시는 한 겹 더 넓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항만의 끝을 걸었다. 흑돌과 석고가 겹겹이 쌓인 둑, 백향목의 향이 바람에 얇게 섞인 저녁. 저 멀리 사막의 선이 어둠으로 접히고 이쪽에서 도시의 불이 차례대로 켜졌다. 처음 떠나던 날 나는 길의 시작은 침묵의 결정에서 라고 적히는 것을 보았다. 오늘 나는 속으로 다른 한 줄을 덧붙였다. 씨앗의 자람은 작은 정확성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문장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 문장은 내일 백성 앞에서 조용히 꺼내질 것이다. 지금은 여기까지. 돌기둥의 그늘이 길어지고 바람이 램프의 불꽃을 흔들지 않는 밤, 씨앗은 흙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다. 밤바람이 항만의 부표를 가볍게 흔들 때 나는 옥상 가장자리에 서서 도시의 등불을 세웠다. 창마다 새어나오는 빛이 비슷했다. 어느 집도 과하게 밝지 않고 어느 집도 과하게 어둡지 않았다. 작은 정확성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법이 되고 법이 사람을 짓누르지 않고 품게 되는 시간, 그 위로 바다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사막로의 쉼의 집에서는 정해진 시각에 빵 한 그릇과 물 한 바가지가 놓였고 장터의 외상장부 아래칸에는 얼굴의 특징이 정직하게 그려졌다. 램프의 심지는 높지도 낮지도 않게 탔고 저울의 표면은 계절마다 새로 빛을 얻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 드디어 싹을 드러내고 있었다. 새벽이 올 무렵 나는 광장으로 내려갔다. 돌바닥은 물로 먼저 닦였고 시장의 차양은 같은 높이로 그늘을 드리웠다. 변경의 교대는 시간이 먼저, 이름이 나중이었고 서기관들은 2개의 봉인에 잉크를 맞추고 있었다. 오늘 나는 길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백성의 얼굴 앞에서 마치려 했다. 떠남의 문장과 돌아옴의 문장을 하나의 호흡으로 묶어 우리 모두의 다음 문장을 열기 위해 나는 높은 자리 대신 식탁 옆에 섰다. 제분의 질서, 소금 항아리의 마른 입구, 칼과 물의 동선이 바로 보이는 자리였다. 그리고 말은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꺼냈다. 우리는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바다와 사막, 오아시스와 성문, 백향목 그늘과 제단의 불을 지나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품고 돌아온 세 단어, 무게의 공정, 길의 안전, 말의 진실, 은 더 이상 우리만의 원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질서의 얼굴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조용히 모였다. 나는 저울추 하나를 들어 햇살에 비췄다. 무게가 공정하면 값은 일정해지고 값이 일정해지면 얼굴빛이 일정해집니다. 길이 안전하면
장정은 칼을 늦게 뽑고 상인은 먼 곳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이 진실하면 그른 나라의 끝까지 가서도 길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낡은 눈금을 계절마다 갈아내고 길의 표석과 물높이를 서로 나누며 문서의 이중봉인을 시행할 것입니다. 나는 광장의 한복판에서 손바닥을 펴 보였다. 이것은 칙령이기 전에 습관이어야 합니다. 습관이기 전에 작은 정확성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의 재를 서둘러 버리지 않는 인내, 빵을 놓을 때 같은 방향으로 돌려두는 정성, 외상장부에 이름이 없으면 얼굴을 먼저 그려 넣는 주에 그 작은 승리들이 우리의 법을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새벽 냄새를 떠올렸다. 물두멍 위에 내려앉던 고요, 떡상 위에 흐트러지지 않던 강역, 노래가 남겨두던 숨의 자리, 그리고 내 안에 또렷한 문장이 다시 섰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정의를 사랑할 때 평안이 잉태됩니다. 나는 그 문장을 내 마음에 먼저 다시 새기고 사람들에게는 살아낼 방법을 건넸다. 시장마다 빚조항을 지켜주십시오. 손이 빈 자가 들어오면 빵과 물을 먼저 내놓고 값을 나중에 묻는 질서. 변경에서는 손짓의 언어로 대열을 움직여 호령보다 기억된 절차가 먼저 서도록, 항만에서는 저울의 표면을 닦고 램프의 심지를 함께 살피십시오. 글은 입이 없어도 나라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찍는 봉인으로 글의 숨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막으로 고백의 문장을 꺼냈다. 나는 길에서 여호와의 호흡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기뻐하심이 있을 때 지혜는 재능을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바는 오늘 우리의 법과 시장과 항만과 변경 위에 그분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이 고백을 서류에도 습관에도 작은 정확성에도 함께 새깁니다. 광장은 환호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빵 부스러기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고 장정은 창 끝에 기름 자국을 소매로 닦았다. 상인은 외상장부의 아래칸을 비워 새 얼굴 하나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었다. 환호보다 깊은 합의가 빛보다 오래 가는 습관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해질녘 나는 혼자 항만에 둑을 걸었다. 부표 소리가 규칙적으로 메아리치고 바다는 사막보다 천천히 호흡했다. 나는 마음속에서 마지막 매듭을 묶었다. 떠남의 문장은 예루살렘의 문 앞에서 끝났고 돌아옴의 문장은 우리의 성문을 들어서며 이어졌다. 이제는 당신들의 문장이 남았다. 백성의 얼굴, 장터의 값, 변경의 대열, 서기관의 잉크에서 쓰일 다음 문장. 그리고 나는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을 건다.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손안에 있는 저울 하나를 바로잡으십시오. 급한 이익이 눈금을 밀지 못하게 작은 정확성 하나를 택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발 아래 길 하나를 안전하게 하십시오. 약한 이가 먼저 지나가도록 문을 열고 신호 3가지, 손짓 2가지, 당신의 집과 일터, 골목길에 통하는 약속을 정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입술에서 말 한마디를 진실로 만드십시오. 증언은 2사람의 입에서, 문서는 2개의 봉인에서 힘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며 말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빛 조항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식탁에, 당신의 공동체에 한 그릇의 빵과 한 바가지의 물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십시오. 남겨둔 자리가 누군가에게 하늘의 초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의 백성입니다. 길은 힘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길은 먼저 보는 자의 눈으로, 다음에 기억하는 자의 손으로, 마침내 사랑하는 자의 습관으로 지켜집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작은 정확성이 내일의 법이 되고 내일의 법이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며 그 울타리 안에서 한 아이의 얼굴빛이 일정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저울과 길과 말을 지키시고 당신의 집의 등불이 과하게 밝지도 과하게 어둡지도 않게 하시길, 길 위에 평안이, 식탁 위에 정의가, 입술 위에 진실이 머물기를. 이제 길은 당신의 차례입니다.